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역대리점 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마치 학생들이 여름방학하고 만나듯이 저희 방학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만나다가 온라인에서 만나는 게 아직도 많이 어색하시죠. 앞으로는 온라인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한 두세 달 정도 오프라인 강의를 안 하다가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해보고 또 다시 휴먼 큐레이팅의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지 마세요. 앞에 칠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TV 보시듯이 영상 보시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보니까 휴먼 큐레이팅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 딱 1년 된 것 같아요. 작년 가을 정도? 9월?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잘 어떠세요? 사업이 쉬우세요? 아직 잘 몰라요. 저도 잘 많이 몰라요. 이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가는데 그래도 수당이 들어오더라 이런 생각 가지시죠? 만약에 대리점이나 이렇게 가맹점들이 연결되어 있거나 비사업자 앱을 많이 이렇게 또 설치해 주시고 이런 분들은 수당이 어떻든가요? 들어오죠. 그럴 때마다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매일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수당이 들어올 때는 너무 좋죠.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수당이 받을 때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알려준 분들이 저는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수당을 딱 받아보면 누군가가 저의 연결고리의 앱을 썼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마다 어때요? 기분이 매우 좋아지죠. 그래서 이 전자결제와 관련된 이 휴먼 큐레이팅 사업은 뭔가 축적이 되면서 시간이 가면서 내가 조금씩 이렇게 확장해 놓은 것이 매일달 꾸준하게 수입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게 인쇄적 소득이었잖아요. 그것들을 실현시키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 대리점 하시는 사장님들 이렇게 보면 많이도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용어나 이런 거에 너무 낯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딱 실감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 이전에 뭐 카드 결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 내가 카드 결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잡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뭔가 터득하는 일련의 시간을 저도 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앱을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쓰는 게 조금 익숙해지고 있고 누군가한테 그걸 설명하는 것이 조금은 쉬운 분들도 있고 아직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도 미팅 하나를 이제 잡았는데 모르겠어요. 가서 골드트리를 얘기할지 휴먼 큐레이팅을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샵을 누군가가 오픈하신 거예요. 아는 지인이. 그러니까 샵 오픈하면 어때요? 이렇게 아는 지인들한테 연락 오잖아요. 연락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방문차 이제 가기로 했는데 다행히 거기는 다이어트 제품을 다루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설명도 드리려고 하는데 딱 생각든 게 휴먼 큐레이팅의 이제 결제예요. 그러면 저는 가서 해피 쿠폰을 말해야지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하루에 일어나서 일처럼 하진 않지만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미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다른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그럴 때 제일 전달하기 좋은 게 저는 휴먼 큐레이팅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부담 없이 무료 가맹점을 일단은 설치해드리죠.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또 다른 데를 쓰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치해드리고 수수료가 저에게 조금 쌌어요. 그분이 다른 데서 쓰는 것보다. 그래서 무료 가맹점 설치해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에게 조금씩 수익이 쌓여가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휴먼 큐레이팅 사업에 대한 아주 기초 사업 설명을 오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주소가 정입빌딩 저쪽 옆쪽에 7층에 있는 거 아시죠? 하고 김동영 대표님이 대표이사로 계시고요. 휴먼 큐레이팅은 플랫폼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소비가 소득이 되는
근본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드렸고, 근데 사실은 요 네 가지가 실이 매듭이 꼬여 있는 것처럼 꼬여 있는 페이지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결제 이런 것과 관계된 일이잖아요. 휴먼 큐레이팅이.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사장님?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해피 쿠폰이 됐든 비사업자 앱을 통해서 결제라는 걸 하게 되고 그분들이 그거를 입금받고 그리고 우리는 수수료라는 거를 수입으로 막 받고 이런 체계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이 피지사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 요번에 위메프 때문에 사건이 되게 시끄러웠어요. 아셔요? 나중에 한번 온라인 검색해서 보세요. 뭔가 그쪽에서 상품권과 관계된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 법적 조사도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서의 안정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익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휴먼 큐레이팅으로의 어떤 피지, 벤사에서 피지사로 전환을 시키든 이런 일을 했을 때 수익이 되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래야 일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성이라는 부분 중요하고 지속성이에요. 지금 이 일이 단발성으로 뭐 요 정도만 할 수 있어. 내가 70이 되면 못하고 내가 80이 되면 못해. 지속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사업적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결제라는 걸 다루고 있는 사업이 단발성이에요. 장발성이가 웃기다. 장시간의 비즈니스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잠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이죠. 왜요? 결제는 안 없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사장님? 온라인을 통한 이 결제 이게 없어질까요? 더더더 강화되고 더 많이 쓰겠죠. 카드 사용량은 더 늘 거니까, 그죠? 해서 지속성이라는 건 너무너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확장성이에요. 확장이 될까? 이제 좀 이게 보면은 누군가 한 사람에게 어떤 피지를 설명했을 때 그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확대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거고 또한 우리가 휴먼 큐레이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보상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혼자의 사업의 결과가 수당이 되기도 하죠. 수수료가. 그런데 서로가 시장을 확장시켜내서 얻어내는 수수료가 공유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 휴먼 큐레이팅의 수입에 대한 확장성도 있지만 비즈니스 자체가 확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결제 사업은 시장성이 있는 거니까. 그게 우리의 비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매듭이 꼬여져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매듭처럼 잘 엮여져 있는 데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 관련 일을 할 때 그러면 회사 굉장히 중요하고 휴먼 큐레이팅은 이 네 가지가 잘 매듭이 져 있는 아주 안전한 회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거에 여러 회사의 피지들을 만나셨나요? 네, 만난 적이 있고요. 특히 없어진 피지사가 되게 의외로 많아요. 하다가 문제가 돼서 그만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고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또 피지사로 움직여가고. 이게 관심이 없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피지사가요. 없어지는 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점검하실 때 중요한 것 같고 휴먼 큐레이팅이 이 네 가지가 잘 매듭이 지어져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우리만 잘하면 되겠네, 그죠? 우리가 나를 통해서 여러 가맹점들을 만들어내면 소득은 증대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먼 큐레이팅의 특징은 사업권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휴먼 큐레이팅의 대리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휴먼 큐레이팅의 대리점을 내가 평생에 딱 한 번 88만 원으로 땄어요. 근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88만 원이라는 이 사업자 권한을, 사업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엄청난 큰 사업의 기회가 적은 비용을 지출한다도 될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요, 내가 괜히 88 결제했는데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내용을 몰라서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전달은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이해하고 전달했냐에 따라서 88만 원이라는 건 정말 너무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큰 사업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볼게요. 지금 휴먼 큐레이팅에서 준비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게 6개 마켓이 있어요. 그 중에 리치마켓, 우리가 지금 비사업자 가맹점 모집, 사업자 가맹점 모집 티데이, 그리고 상품권 발행 발권 대행이 해피쿠폰이죠. 이쪽이 저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대리점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 리커버몰도 잘 쓰고 계신가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는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이 부분이요. 지니 스튜디오 이거 아직 모르시죠? 나의 영상 제작 이거 아직 모르시죠? 이거 제가 듣기로는 추석 지나면서 시작이 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쪽 부분도 아마 PG와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영상을 제작하고 어떻게 블로그를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사실은 자기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마켓이 이제 열릴 거고요. 모빌리티 준비되고 있는 거 들으셨죠? 이 부분이랑 렌탈 지금 뭐가 되고 있죠? 인덕션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이 모든 것들이 휴먼 큐레이팅이라는 대리점권 하나로 다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좋지 않나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거라는 이해인지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거 하나 그죠? 요거 하나 무료에 깔고 수수료 뭐 받고 요거에만 대리점권한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사용을 안 하거나 난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은 88만 원이라는 것이 가치가 되게 적어지는 거고요. 이 6개 마켓의 비즈니스를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로 이해를 하게 되면 88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작은 돈을 지불하시고 매우 큰 사업권을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6개 마켓이 다 오픈이 되고 활성화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거라 예상을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리치마켓, 플랫폼, 소셜마켓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 마켓도 9월 안에 진행이 될 거고 얘도 제가 알기로는 9월, 10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열려있고.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면 저 6개 마켓이 아주 활성화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휴먼 큐레이팅의 대리점권을 가지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업 파트너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대리점권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유튜브도 듣게 하셔야 되고 저희가 줌 미팅 할 때도 들어오라고 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평일 낮에 모이는 거 어려우시죠? 그래서 온라인 쪽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정말 잘 아셔야 지불하신 돈의 가치 이상의 수입을 버실 수 있습니다. 해서 휴먼 큐레이팅이 준비한 마켓은 이렇게 일단 6개의 마켓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장 및 간편 결제 시장인데요. 와, 예전에는 진짜 이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걸 상상하지 못할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차에서 내려서 뭔가 결제하러 갈 때 차키와 핸드폰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지갑이 저도 있긴 있어요. 지갑에 카드가 넣어져 있는 지갑이 가방 안에 있긴 한데 제가 보면 하루 중에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 속에 결제를 갖고 있으니까. 페이라는 게 저는 이제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즘에 진짜 뭐 N페이, 그죠? 페이도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토스도 생겼고 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 휴대폰을 통한 결제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간편 시장의 결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 중에 스마트폰 결제가 당연 95%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맹점이라는 곳에서도 꼭 단말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시죠?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다 결제 가능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나 정말 휴대폰으로 수많은 결제들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사업자들도 충분히 카드 결제를 통해서 뭔가 매출들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가게 아닌가요? 핸드폰만 있으면 움직이는 가게세요. 내가 지인을 만나서 골드트리 제품을 전달할 때도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제 핸드폰을 여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분의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저는 뭐 하는 거죠?
어떤 세일즈를 진행을 하면서 수입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된 시대를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오프 코리아는 간편결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간편결제, 스마트폰 결제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나 핸드폰이라는 곳에, 스마트폰이라는 곳에 결제 앱을 갖게 되는 시대가 됐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슈처럼 얘기하는 부분, 화두처럼 건네야 되는 부분은 너네 결제 앱을 뭘 써?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요즘에 1인 1피지 시대야. 이렇게. 하나만 갖고 계세요. 우리는 온오프 코리아만 쓰겠죠. 타인들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러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사업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벤과 피지에 대한 이해를 처음에 저도 이제 피지를 전달할 때 가게나 이렇게 가맹점에서 쓰는 보통의 단말기 있잖아요. 그것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피지와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단말기,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쓰는 걸 벤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피지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피지. 피지가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세요? 페이먼트. G가 게이트웨이. 길이라는 거, 통로. 결제할 수 있는 통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PG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거 약자예요. PG라는 말이. 그래서 걔는 온라인 쪽의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벤이라는 걸 통해서 신용카드사와 직접 연결되는 거잖아요. 일반 가맹점들이. 그러다가 이제 저희 쪽을 쓰시게 되면 피지사와 카드사 사이에서의 역할을 저희 중간에서 피지사가 해주게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걸 썼을 때 이득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입금된다. 보통 이제 저도 예전에 굉장히 학원에서 당연히 벤을 썼을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학원비가 결제가 돼요. 그러면 저희 대표 그 원장님 통장으로 2, 3일 뒤에 오죠. 카드 수수료도 다 달랐던 것 같고 옛날 제가 학원을 할 때는요. 한 3%대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사 영업을 하러 되게 많이 왔던 게 저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걸 썼었죠.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피지를 쓰게 되면 저희가 결제하게 되면 어떻게 받으세요? 쿠폰, 지금 해피쿠폰 같은 경우가 1일 뒤죠. 그죠? 그 정도. 그리고 비사업자 같은 경우는 1시간 뒤 입금 이렇게 해서 카드사와 어떤 고객 사이에 피지사가 있어서 피지사가 먼저 매출에 대한 수입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벤보다는 어떻다? 수입을 얻는 데 있어서 입금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 이용의 장점을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1번을 보시게 되면 안전하고 빠른 결제와 정산 제공이에요. 안전한 거 맞고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데이를요. 티데이 보통 사업자한테 티데이 할 때 제가 어떤 가맹점을 가든 벤을 안 쓰고 있는 데는 없잖아요. 그 결제 자체가 한 번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카드 결제를 쓰려면 어디서나 벤을 쓰잖아요. 처음에 저는 몰랐을 때는 그런 데는 우리 거 전달하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엔 어떠냐 하면 벤이 있어요? 그 또 얘기해요. 저희 것도 쓰시라고. 왜요? 저희 건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빠른 정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형으로 큰 데 말고요. 1인 가게 있죠. 혼자서 하는. 그런 데는 자신의 이 오너의 필요에 의해서 티데이가 나가더라고 쓰더라고요. 왜죠? 하루 입금되니까. 빠른 정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빠른 정산. 그리고 2번째, 다양한 결제 수단 및 부가 서비스. 다양한 결제 수단, 저희는 뭐 NFT, C로 되고 이런 걸 얘기하나 모르겠는데 이 부가 서비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리커버몰로 통해서 포인트를 통해서 쇼핑의 할인을 볼 수 있는 이런 우리의 티데이를 통해서 또는 해피쿠폰을 통해서 할인이 되고 쇼핑몰을 사용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부가 서비스 부분도 사실은 저희 휴먼 큐레이팅의 고객이 되면 받아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온오프라인의 통합. 온라인도 되지만 저희가 오프 피지도 있는 거 아시죠? 두 개 다 가능하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 네 번째, 간단한 결제 운동. 정말 결제 간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지의 장점 네 가지를 지금 서술해 드렸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아무래도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빨리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친구한테 골드트리 제품을 딱 팔았습니다. 1시간 뒤에 들어오더라. 이 얘기죠.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럼 움직이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휴먼 큐레이팅의 대리점이 되시면 처음에 이 피지 사업에 입문을 할 때 아무래도 비사업자를 향한 비즈니스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도 그러했습니다. 비사업자 시장, 이걸 지하경제 금융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모를 때는 지하경제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쁜 돈, 네, 깨끗한 돈이 아니라 나쁜 돈의 경제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경제. 어떤 것들이죠? 제가 친구한테 물건을 파는 행위, 그죠? 그리고 푸드트럭들이 물건을 파는 행위, 수많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비사업자의 자격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받고 이런 거 많죠. 그런 곳을 지하경제라고 합니다. 이 지하경제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경제 속에 있는 분들, 비사업자들이 결제할 수 있는 도구를 주게 되면 좋을까요? 네. 네. 그분들의 사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큰 돈의 흐름이 유추되겠죠. 굉장히 좋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장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업자가 없는 개인, 노점상도 있겠고 포장마차도 있겠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자 이제 피지 사업이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원래 비사업자들이 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온오프 코리아에서 금융위원회 특례 지정을 받게 됩니다. 즉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가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왜 꼭 중요한 사진들 모아두는 밴드 있으세요? 저도 이제 제 개인 밴드가 있어서 얘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피지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걸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 원래는 불법인데 온오프 코리아가 이런 특례 허가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자체를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일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티데이를 얘기하는 티데이는 그렇다 치고 비사업자 앱을 얘기할 때 불법이 아니다. 특례 허가 받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사업의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가 선정된 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모두가 다 합법 폐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딘지는 모릅니다만 선정된 업체만 가능합니다. 온오프 코리아는 선정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4월에 규제 개선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페이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이거죠. 비사업자 거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은 비사업자들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것에 허가를 받고 저희가 행위를 하고 있고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이 그분들을 본인들의 가맹점으로 만들게 될 때 수수료를 얻는 방법으로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비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사업자 거래랑 개인 간 거래랑은 종류가 좀 다르다.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비사업자 얘기한 건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개인 간 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나랑 사장님이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개인 둘이 물물 교환하듯이 거래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 간 거래는 딱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근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당근이 떠오르죠. 당근에서 뭐 사고 팔고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해봤죠, 당연히. 의외로 잘 팔리더라고요. 이사 갈 때 많이 하지 않아요? 이사 가는 사람들 많이. 저 상품권도 해봤어요. 상품권을 이게 상품권이 되게 애매한데, 금액,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백화점 가가지고 이거 쓰게 되면, 유난히 그보다 더 쓰지 않아요? 그렇지. 그거에 맞춰 쓰기가 어려워. 근데 나는, 상품권 받을 때, 예전에야 막 쇼핑 많이 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현금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설마, 나 몰랐지. 이런 것도 팔리나 하고서 상품권을 올려봤다? 와, 따다다다다다다. 상품권 판매 되게 빨리 되고, 저 금도 해봤어요. 금도 해보고. 금도 제가 매입하거나 저기 할 때 그 인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받고, 그것도 해보고, 많이 했던 게 그런 거 저는 좀 해본 것 같고, 물건들은 의류 해봤어요, 의류. 예전에 사놓고 안 입었는데, 다시 입으려니까 작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해보고 저는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사실은 당근을 활용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개인들이 구매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물물 교환하는 서비스 그걸 개인 간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근을 쓰거나 어디를 써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저곳은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죠. 당연히 현금 결제나 또는 페이로 충전해서 결제하죠. 사실 그 페이는 제 현금을 데포짓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현금 결제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작은 거를 할 땐 상관없는데 큰 물건 있죠. 몇십만 원이나 100만 원대가 넘어가요. 그러면 현금 주고 결제하기 어떠세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죠. 그래서 이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카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카드 사용을 하는데 무이자까지 있어. 어때? 마음에 드세요? 그 마켓을 소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시장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유익하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볼게요. 그 얘기가 죄송합니다. 페이퍼가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켓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은 온오프 코리아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온오프 코리아 쪽 결제에 대한 얘는 뭐냐면은 다양한 결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사장님들은 어떤 결제를 많이 하세요? 솔직히 이거 제일 많이 하시죠? 수기 결제 입력하는 거. 근데 저는 이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 결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NFC 결제를 하시나요? 네. NFC 결제를 하시려면 앱에서 온오프 코리아를 다운로드 받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앱, 저희 휴먼 큐레이팅에다가 그것만 있으면 NFC 안 되죠. 온오프 코리아를 다운로드 받아 두셔야 되는데 온오프 코리아 다운로드를 받으셨을 때 로그인하거나 어떤 행위는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다운로드 받아놔서 있는 여러분 이렇게 휴먼 큐레이팅에 폴더 있으시죠? 거기 안에 온오프 코리아 다운로드 받아 두시고 휴먼 큐레이팅 앱이 있잖아요. 휴먼 큐레이팅 앱에서 NFC를 쓸 수가 있습니다. NFC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저 위에 보면은요 간단한 터치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하철 타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하철 탈 때 옛날에 카드 꺼내고 넣고 이랬지만 지금 어때요? 이렇게 지갑만 대시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카드 뒷면에 그러니까 핸드폰 뒤에 카드를 대면에 결제가 되는 방식이 NFC 결제 방식이다. 카메라 대고 수기 결제 많이 쓰실 거고 SMS 결제가 전 안 해봐서 URL을 통해서 하는 결제를 말한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저희 온오프 코리아에서는 다양한 결제 방식이 제공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회사와의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볼게요. A사의 경우를 볼게요. 가맹점 등록이 시간이 걸린다. 가맹점 등록을 다른 회사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구나. 엄청 복잡하죠.
대리점 등록도 되게 복잡해요, 사장님. 저희는 엄청 편하게 하잖아요. 다른 쪽에 안 해보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간단한 등록이 되는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서류들도 되게 간단하죠. 사실은 저희가 신분증만 다운로드 하면은 대리점이나 무료 가맹점 주는 거는 뭐 10분, 20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간단하다. 그리고 수기 결제만 가능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핸드폰 자체가, 그죠? 스마트폰 자체가 단말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믿을 수 있는 서비스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회사를 보니까 바로 결제되고 회원가입 간단하고 결제 간단 주문 관리해서 네. 그러면 A사, B사 이렇게 있는데 휴먼 큐레이팅은 뭐가 더 다를까요? 휴대폰에서 직접 대리점이 가맹점을 가입시킵니다. 서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즉시 가맹시킬 수 있고 가맹점 가입 금액과 상품 판매 매출을 분리할 수 있는 장점. 다른 데는 없나요?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합법적 거래를 하는 거라는 거, 개인 간 거래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 휴먼 큐레이팅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하나하나의 내용에 어떤 회사들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게 되게 많고요. 다른 곳에서는 제가 다른 회사들을 다 가보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한 곳을 봤을 때는 등록 절차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했던,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만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정산주기예요. 처음에 저희 앱을 쓰실 때 오노포폴이 아니 휴먼 큐레이팅을 쓸 때 왜 안 들어와 이 얘기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저희 정산 주기는 첫 입금이 10시 30분에 진행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사장님. 이 20시라는 건 몇 시예요? 8시죠. 그럼 전날 8시 이후에 결제하세요. 그거를 그날 밤에 받으시고 싶죠? 누군가는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위를 누군가는 하는 건데. 그래서 8시 넘으면 언제 들어온다? 다음날 몇 시? 10시 30분입니다. 10시가 아니라 10시 30분. 그러면 제가 오늘 오전 아침 9시에 했어요. 그럼 저 몇 시에 받아야 돼요? 10시 30분. 10시까지 끊어. 10시 30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모르고 처음에 연락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1시간도 안 돼서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맞죠? 누군가가 9시 50분이면 40분 만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구간을 주고서 매 시간 30분마다 지급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서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정산 서비스를 안내할 때 이 횟수나 금액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희 고객 쪽에서도 마사지 샵 이런 데 연결이 티데이나 이런 거 뭐 무료 가맹점 이게 돼보면 결제액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결제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에 결제가 100씩 끊어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하루에 반복적으로 한 카드가 여러 개 결제될 때 락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의 좀 사소한 디테일한 안내가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100만 원이 넘는 게 결제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 결제하시면 돼요. 100씩 끊어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일반 가맹점이라고 말하는 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무료 가맹점이라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두 개는 다 부가세 포함해서 6.0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이 10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럼 100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6.05%가 수수료로 제외되고 나머지가 입금된다. 요건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대리점 가맹점들은 5.5%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냐면 이 수수료예요. 이 수수료 1%는 뭐냐면 일반 가맹점이나 대리점 가맹점이나 제가 소개하신 분들이 결제를 하게 되면 추천한
소개한 가맹 대리점 여기서 몇 프로를 받게 된다? 수수료의 1%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티데이 말고요. 지금 비사업자나 대리점이나 또는 해피쿠폰이나 이쪽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이 대리점 번역 여기 보면 총판 사장님들이 얼마 이사를 하셔야 되죠? 유지하시려면 2천만 원이죠. 그럼 2천만 원 정도가 결제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수수료를 얼마를 받으세요? 20만 원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수수료가. 그러니까 이제 이 휴먼 큐레이팅의 비즈니스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요. 비사업자의 해피쿠폰, 해피투데이, 온오프 티데이 여러 개의 도구로 이제 시장을 확장해 나가실 거잖아요. 일단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이 직접 가맹을 맺은 무료가 됐든 해피쿠폰이 됐든 이 가맹을 맺은 곳에서 매달 결제가 되어야 인쇄적 소득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걸 늘리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총판 사장님들은 얼마 정도 유지하면 총판에 인정을 주고 공유 수수료를 주겠다 얘기한 거냐면 2천만 원이거든요. 뭐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한 달에 해피쿠폰을 1,000만 원대 쓰기도 하니까 그죠? 어쨌든 이걸 늘려나가는 거예요. 늘려나가서 2천만 원 이상대가 매달 만약에 사장님들이 연결한 가맹점에서 소비를 한다면 사장님들은 적어도 20만 원 이상의 소득은 무조건 확보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판을 유지하시게 되죠. 그럼 공유수당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합쳐져서 여러분이 수당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짧게 아까 제가 휴먼 큐레이팅의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지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번 달만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매달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연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휴먼 큐레이팅 이 피지 쪽 사업이 막 대리점 사업으로 마치 네트워크를 하듯이 막 뻗어가는 식의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단발이죠. 대리점 하나가 결제될 때 수수료는 거고요. 이 진정으로 말하는 결제의 수수료를 받는 우리의 일이 매달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은요. 아주 안정된 인쇄적 소득이 사장님들에게 제가 드리는 건 아니라 몇 년을 준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연결한 그분들이 결제를 하는 한인 거잖아요. 사장님들이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사장님들의 대리점 코드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도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렇게 수수료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사업자를 활용하는 응용 서비스입니다. 응용 서비스는 사업 설명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참 쉽진 않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FLS 같은 경우도 미용실 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이게 뭔가 이 비즈니스의 모델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필드 가가지고 전달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잘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고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가 줌 미팅 같은 거로 얘기를 할 때 대표님한테 좀 배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비사업자에게 이제 가맹점 맺는 거, 티데이, 해피쿠폰도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해피쿠폰이나 이렇게 FLS 이용하는 거, FLS 이용하는 거, 이런 거는 좀 특별 과외처럼 스터디를 좀 해서 우리가 이해가 돼야 우리가 가가지고 이걸 설명하잖아요. 그 작업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김동현 대표님한테 많이 요청을 해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배워나가고 우리가 스터디를 하고 우리가 설명 좀 해보고 뭐 이런 훈련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옥수수 마켓은 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옥수수 마켓이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네 저한테 되게 이제 예쁜 백이 있는데 내가 너무 실증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사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끼리 거래해서 제가 몇십만 원 주고 이렇게 팔아도 돼요. 이게 개인 간 거래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명품백을 팔고 싶어요, 사장님. 그럼 사장님이 돈 지불을 막 100, 200 단위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옥수수 마켓이라는 곳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거기다 물건을 올릴 거예요. 제가. 저는 대리점 이상이니까 지역 대리점 이상은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서 물건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저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리점 사장님들은 얼마 내셔야 돼요? 그 옥수수 마켓에 등록하실 때 3,300원 내셔야 돼요. 한 달이에요. 구독료처럼 내셔야 돼요. 그리고는 사장님 물건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그거 네가 사고 싶다는 거 올렸어. 이렇게. 그러면 사장님도 옥수수 마켓에 로그인 하거든요. 근데 저 사장님은 사는 사람이죠. 네. 무료예요. 사는 사람은 무료예요. 저는 팔고 싶으니까 내 물건을 올릴 거기 때문에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한테는 제가 가입해서 들어와 하고 내가 패션에 들어가서 내가 가방 올렸다 이거 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거기로 클릭을 해서 뭘 해요? 결제를 하는 거예요. 결제를 하시고 내가 물건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확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옥수수 마켓에서 저한테 입금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확정을 누르시고 이 길에 들어와요. 제 수익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사업자 앱을 쓰는 것보다는 시간이 어때요? 좀 걸립니다. 옥수수 마켓은. 그러면 사장님은 뭐가 좋냐면 사장님이 내가 쓰던 백을 얘가 안 쓰겠다고 하니까 사고 싶은데 뭐 1, 2만 원짜리야 그냥 현금 주면 되는데 단위가 있으면 카드를 쓰고 싶은데 그렇게 옥수수 마켓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둘이 개인 간 거래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수수료는 있습니다만 사장님 입장에서 카드를 쓰고 무이자가 다 떠 있어요. 그거대로 쓰니까 되게 부담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예. 그리고 주문 확정을 누르는 건 왜 그러냐면 사장님과 나는 지인이어서 됐는데 우리가 지인이 아니야. 내가 뭔가 올렸어요. 내가 노트북을 올렸거든. 근데 사장님이 주문을 했어. 그리고는 회사가 옥수수 마켓에서 돈을 나한테 입금을 시켰네 바로. 그런데 사장님이 나중에 제품이 오니까 노트북이 안 온 거야. 벽돌이 왔대잖아. 그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러면 사고가 나죠. 그래서 옥수수 마켓에서는 주문을 한 사람이 확정을 눌러줘야 돼요. 내가 제품 받았어 라는 확정을 눌러주고 나서 저한테 돈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너무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수료를 쓰잖아요. 그럼 제가 6.05란 사장님이 100만 원짜리 샀는데 저는 지역 대리점 이상이니까 저는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5.5죠. 저는 5.5를 제하고 저한테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을 추천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1%의 수수료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마켓이라는 개인 간 거래 마켓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준데 지인끼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불출정 다수끼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방법이 개인 간 거래예요.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소비할 수 있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뭐 방판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중고거래 마켓에 물건을 많이 올린대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도 많이 올려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물건을 올려서 주문이 들어오고 이러면 수수료가 7%인가? 셉니다. 네. 그거 카드 결제 수수료는 별개로요. 그냥 스마트 스토어라는 플랫폼의 수수료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지인들한테 뭔가를 할 때는 옥수수 마켓을 이용하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플랫폼에서 떼는 돈은 없잖아요. 카드 결제 수수료만 나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에서 뭐 카드 수수료, 일식을 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는 없겠지만 나라는 사람 자체는 판매 행위를 통해 스마트 스토어에 지불하는 비용 자체가 7이 넘어요. 7%가.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밖에 안 빠지는 거지 플랫폼에서 갖는 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세일즈를 할 때도 개인 간 거래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마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휴먼 큐레이팅에 등록을 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듭니다. 그죠? 제일 먼저 뭘 다운로드 받으실 거예요? 1번
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휴먼 큐레이팅. 휴먼 큐레이팅. 제 모범생이 한 명밖에 없네. 큰일 났네. 휴먼 큐레이팅. 리커버블. 그렇지. 일단 휴먼 큐레이팅 다운로드 받아야 뭘 상품 판매를 하던 누굴 등록하던 할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온오프 코리아. 그죠? 왜? NFC 쓰려면 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엔요? 리커버블. 리커버몰. 그리고 옥수수 마켓. 마켓. 이렇게. 계속 앱 설치가 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개인간 거래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중고 거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확정을 누르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한 중고 거래 할 수 있고요. 재능과 시간도 팔고 살 수 있습니다.